네, 블록체인 나우 마지막 4부의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은주입니다. 세계 최초, 국내 최초 블록체인 전문 경제방송 글로벌 A에서는 비트코인부터 알트코인의 행방들, 또 다양한 국내외 소식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8시에서 12시까지 4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업계에 계시는 다양한 전문가분들과 저희 시장 공부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올레TV 187번, ACNTV 417번, 그리고 유튜브에서 블록체인 나우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승혜 기자의 풍문 레이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 심층 취재 코너 풍문 레이더 선장을 맡고 있는 이승희 기자입니다. 어제는 절기상 겨울을 알리는 입동이었습니다. 하지만 30년 만에 가장 포근한 입동이었다고 하는데 오늘은 또 출근길부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또 본격적으로 추운 겨울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각별히 감기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계 산업계 소식 전해주시기 위해 스투데이의 한윤식 기자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그 운둔의 경영자 CJ그룹의 이재현 회장 11년 만이죠. 직원들 앞에 첫 이제 얼굴을 보였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상당히 그 배경에 대해서 많이 궁금들 하네요. 예, 네. 이재현 회장이 마지막으로 임직원들 앞에 선 게 지난 2010년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 제2 비즈니스 복식 때 직원들 앞에 선 이후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네. 2013년에 횡령 배임건으로 네. 구속 수감 생활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 좀 건강이 악화돼서 네. 또 공개적인 석상에 자리를 서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번에 자리를 서게 됐습니다. 그 뒷배경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향후 CJ그룹의 3세 경영에 따른 3세 이선호 씨를 예,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지금 이선호 씨가 이번 올 연말 인사에서 임원 네. 상무로 승진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제가 기억을 좀 되돌아보면 2010년도 당시에 그 당시 제2의 도약선언, CJ그룹의 도약선언에서는 상당히 그 당시에는 화두가 자기 반성 예. 그리고 앞으로 형사 리스크 이후에 생존 전략에 예. 대한 뭐 그런 포부를 밝히기 위해서 예. 더라면 이번에 11년 만에 나타난 모습이 이제 3세 경영을 위한 교두보적인 좀 차원의 그렇죠. 그런 좀 사실 이번에도 이재현 회장이 뭐 자기 반성이 있었습니다. 네. 자신을 포함한 그 경영진들이 3, 4년 뒤 미래를 바라보지 못했다. 네. 그래서 지금 CJ가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잠깐 CJ 좀 사항을 뭐 보자면 CJ 전체 그룹의 시가총액이 네. 20조 안팎입니다. 네. 20조 원 안팎. 네. 네이버의 3분의 1에 못 미칩니다. 아, 그래요? 예, CJ그룹 지금- 다 전체 다를 합쳐 예, 네이버의 3분의 1도 안 예, 된다? 지금 CJ 계열사가 8개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자 보니까 67조 정도 됩니다. 네. 그만큼 기업의 미래 가치가 안 좋다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네. 그게 왜냐? CJ 같은 경우에는 중심축이 뭐 여러 가지로 나눠 있는데 유통, 네. 그 대한통운이죠. 대한통운, 물류, 그리고 식품, 네. CJ 제일제당, 그리고 미디어 산업 쪽에 있습니다. 사실 미디어 산업 쪽에서는 CJ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최근에 있던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네. 1인 미디어 중심으로 뭐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 기존의 올드 미디어들, CJ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영화라든지 TV, 네. 케이블 TV 쪽, TVN 쪽이죠. 좀 이렇게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직접 CJ 이재현 회장이 직접 나서게 된 배경입니다. 그리고 CJ 쪽에서도 이재현 회장이 3세 경영을 선언했는데 아직 이선호 씨가 30대 초반입니다. 네. 보다 굳건한 모습의 어떤 CJ를 물려줘야 되는데 상황이 안 좋으니까 네. 직접 나서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 이전 회장의 장남 그 이선호 씨에게 경영권을 이제 승계하기 위한 이제 사전 전추 작업이라고 봐야 될 텐데. 네, 맞습니다. 최근에 또 나타난 직원들 앞에 나타난 이재현 회장의 얼굴이 상당히 좀 수척해 보이던데 어때요 지금 건강 상태가? 거의 뭐 공개적인 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말씀하신 그병 앓게 네. 지병 네. 이 지난 수감 이후로 네. 굉장히 악화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거의 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이선호 씨가 30대 초반이니까 뭐 아직 이선호 씨는 좀 CJ 제1야당에서 경영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네. 받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이재현 회장이 직접 나서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지난번 그 CJ ENM이 보유하고 있는 케이블 채널에서 네. 그 KBS의 1박 2일의 대표 간판 PD죠. 예, 예. 나영석 PD도 영입을 했었고 네, 맞습니다. 상당히 그 파격적인 예. 인재 확보에 예. 그 많은 비중을 뒀었는데 또 다른 뭐 요즘 뭐 파격적인 또 인재 영입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CJ 이번 이재현 회장이 크게 내세운 게 두 가지입니다. 네, 뭐 AI라든지 빅데이터, 네, 디지털 경제 쪽으로 접근하자는 것과 인재를 확보하자는 것. 네, 사실 좀 그 세계 최첨단 IT 기업들 보면 뭐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거에 가장 큰 경쟁력이 AI 네. 그리고 빅데이터입니다. 네, CJ 쪽도 이와 같은 쪽을 접목하자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결국 CJ 쪽에서 CJ 문화사업 쪽에 미디어 산업 쪽에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컨텐츠를 만들려면 인재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제2의 나영석 PD 같은 경우. 나영석 PD 같은 경우 작년 연봉이 10억이 넘습니다. 10억이 넘어요. 예. 정말 거액 예. 스타 PD네요. 예, 이재현 회장이 한 9억 정도 됩니다. 이전 회장보다 많으세요? 예, 많습니다. 파격적인, 그러한 인재를 발굴하고 파격적인 대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에 CJ그룹 차원에서 10조 원 통 큰 투자를 하겠다 예, 예. 결심을 했는데 또 어떤 그 내용들인가요? 그 두 가지입니다. 크게 디지털 경제 쪽으로 접근하겠다는 거. 디지털 경제, 예. 그리고 인재를 확보하자는 거. 인재 확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CJ가 스스로 문화 사업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화 사업의 경쟁력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로 사람들이 극장을 안 가죠. 네, 요즘 같은 경우 사람들이 TV를 잘 안 보지 않습니까? 네. 전부 넷플릭스, 유튜브를 보니까 그러한 쪽으로 접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디지털 경제, AI, 빅데이터로 접근하자는 것과 그리고 컨텐츠를 만들려면 우수한 인재가 필요한데 그런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자는 겁니다. 네. 지금 정확하게 지금 이선호 씨가 시생이 4세죠 지금. 4세 경영권이라고 봐야죠. 이게 뭐 뭐 재계로 선대- 보면 네, 정확하게 4세입니다. 네, 이병철 회장, 네, 그리고 이명희 회장? 그리고 이재현 이재현 씨 네. 4세인데 네. CJ 쪽에서는 이렇게 3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삼성에서 분리되어 나왔다는 거 있고 또 하나 이명희 회장을 네, 과연 어떤 경영자로 네, 둘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CJ 내부 쪽에서 보면 정확하게 정리가 네.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CJ 승계 시나리오에 있어서 이재현 회장이 직접 이렇게 다 나서야겠죠. 어쨌든. 무엇보다 이게 주춧돌 놔줘야겠죠. 네. 이선호 씨가 아직 나이가 굉장히 어리지 않습니까? 후기자 수업도 아직 제대로 못 받은 상태입니다.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주춧돌을 놓는 그런 작업을 건강이 허락되는 한 네. 이재현 회장이 직접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최근에는 또 이선호 씨가 마약 반입 혐의로 또 기소가 됐었죠. 잠깐 수감 생활도 했었었죠. 예. 저 이런 또 과거에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다 법률적인 형사적 리스크는 다 정리가 됐네요. 그러면 아직도 지금 재판 중인가요? 재판은 다 끝났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입니다. 집행유예 예, 기간. 그런데 사법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네. 뭐 각별히 특히 집행유예 기간에 조심을 하셔야겠어요. 예, 예. 예. 그럼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뭐 더 나올 수 있는 그 시나리오가 있다면 어떤 CJ그룹사의 회사를 두고 여기서 본격적인 지주회사 작업들이라든가. 지금 이선호 씨가 올리브영, CJ 네. 올리브영 지분을 한 11% 갖고 있습니다. 네, 올리브영이요. 예. 네. 올리브영이 몇 년 정도에 상장될 것으로 네. 이렇게 관측됩니다. 네. 거기서 나오는 자금을 네. 뭐 이렇게 뭐 주 CJ 지주회사의 어떤 그런 지분을 추가 매입한다든지 네. 정료 관련 어떤 그런 재원으로 네.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선호 씨가 CJ 대주주로 올라서면서 네. 경영권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아마 모르긴 몰라도 CJ그룹의 모든 그런 이제 그 매각과 관련된
플랜은 이미 다 잡혀져 있을 거예요. 플랜은 뭐 잡히지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재현 회장이 뭐 11년 만에 나선 네. 것도 그와 같은 배경입니다. 이재현 회장이 웬만해서 언론이라든가 직원 앞에 나서는 분이 아니거든요. 저희 기자들도 그렇고. 예, 맞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직접 나선 게 아니고 네. 사내 케이블 TV를 통해서 나섰는데 네. 굉장히 얼굴이 수척합니다. 네. 예전 모습보다는. 네. 사실 그 이재현 회장 동년배가 최태원 SK 회장입니다. 네. 60년생이신가요? 예, 60년생이고 또 같은 학교 고대 네. 출신입니다. 이재현 회장 같은 건 법대 출신이고 최태원 회장은 고대 물리학과 출신입니다. 네. 예전 같은 서로 뭐 학교 동문 사이인데 굉장히 잘 어울렸었는데 좀 건강이 약화되고 난 다음에 좀 그런 활동은 대외적인 활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회장이 앓고 있는 병이 뭐죠? 이게 희귀병으로 알고 있어요. 예, 이게 뭐 인구 10만 명당 네. 저기 보니까 한 36명 정도가 36명 정도 걸린다는 확률로 치면 뭐 0.036%. 사리꼬마리투스라는 병입니다. 사리코마스병, 사리꼬마리투스 사리코마리투스. 예, 병명입니다. 네. 이게 나이가 들어됨에 따라 이렇게 근육이 굳고 네. 척추가 굳는 그런 병입니다. 일종의 뭐 루게릭병 비슷한 건가요? 이게? 그보다 뭐 더 심한 걸로 판단됩니다. 지난 2013년도죠. 그 당시 재계 뭐 상당히 많은 회장도 뭐 하나그룹, SK그룹 뭐 회장들 줄줄이 구속될 때 저도 이재현 회장 모습을 근거리에선 뵀는데 예. 이분은 정말 아프시더라고 보니까. 예. 뭐 완전 뼈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뭐 다른 회장님들은 약간 엄살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사실 또 다른 회장들은 약간 엄살 차원에서 예. 이렇게 뭐 이렇게 휠체어 타고 가는 네.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이분은 진짜 그러니까 뭐 거동을 잘 못하니까 휠체어를 타고 항상 지팡이를 짚습니다. 그 당시에 형 집행정지 병보석으로 줄 때 뭐 언론에서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을 달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예. 자, 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남양유업 지금 계속 매각 불발이 되면서 거의 예. 경영권 분쟁에 가까운 이제 소송들이 예, 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두고 웩도독이라고 합니다. 꼬리가 개의 몸통을 흔든다는 뜻인데 과연 이 웩도독 현상이 왜 지금 남양유업 매각 불발 사태에 연관이 있는 거죠? 사실 남양유업이 매출이 1조가 안 되는 회사입니다. 네네. 작년 기준은 8천억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 재계의 주요 이슈였습니다. 예. 워낙 남양유업가에서 벌어지는 어떤 갑질, 네. 뭐 황하는 씨 포함해서 갑질, 그리고 갑자기 회사를 매각하기로 했다가 이렇게 매각을 못하겠다, 파기 선언하고 네. 또 최근에 또 법적 공방까지 이어지니까 재계의 큰 이슈거리로 등장했습니다. 네. 최근에 그 가처분 판결이 나왔죠. 서울중앙지법에서. 예. 그 판결 내용을 좀 보셨나요? 예. 어떤 내용이에요? 그 홍 회장 일가의 어떤 의결권이 금지가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새로 사내 이사를 선임하려고 했는데 네. 이게 좀 불발이 됐습니다. 네. 뭐 이대로 한다면 뭐 경영권이 뺏길 수도 있는 건가요? 당분간 이번에 거기 사내 이사를 선임을 못하니까 경영 지배인이라는 선임을 했습니다. 네, 경영 지배인. 경영 지배인 일종의 뭐랄까 대표 이사인데 네. 사내 이사에서 선임하지 못하고 네. 그 회사 구성원들 중에서 경영 지배인을 선임을 했습니다. 뭐가 어쨌든 뭐 좀 뜻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네요. 이또 경영 지배인도 저 홍 회장의 어떤 측근입니다. 네. 40대 초반입니다. 예. 경영 지배인 선임도 또 가처분을 걸 수 있는 거죠. 또. 아니 그건 가처분 못합니다. 뭐 가처분 못하네. 예, 예. 이러한 또 핵심 배경에는 백미당. 저희가 뭐 백화점에서 즐겨 찾는 또 아이스크림 브랜드 그 수제 아이스크림이죠. 백미당. 맞습니다. 예. 백미당이 또 상당히 큰 그 핵심 노른자 역할이라고 하는데. 원래 그 전에 그 홍 회장이 그 타닝 컴퍼니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매각 협상을 하면서 선행 조건이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 선행 조건이 언론에 드러나지 않았는데 네. 최근 그 판결문에 네. 그 선행 조건이 드러났습니다. 아, 그 선행 조건이라는 게 백미당 이게 외식사업부입니다. 네. 외식사업부는 매각하지 않고 홍 회장 일가에게 남겨준다는 겁니다. 예. 백미당이 굉장히 알짜 기업입니다. 네. 지금 남양유업 전체 매출의 한 25%, 30%를 차지하는데 네. 지금 매장이 한 35개 정도, 35개가 아니고 85개 정도 됩니다. 85개, 예, 예. 정도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백미당 예. 그 애착을 버리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홍 회장 일가가? 결국 백미당의 어떤 그런 미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왜냐? 지금 백미당 같은 경우는 로고에서 남양유업이란 브랜드를 뺐습니다. 네. 그럼 일반 대중들은 이게 뭐 남양유업 건지 어디 건지 아, 저도 몰랐어요. 지금 모릅니다. 알았습니다. 예, 백미당. 예.
그렇다면 이번 그 홍 회장 일가가 주장한 선행 조건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길래 이번에 한인 컴퍼니가 승기를 잡는데 큰 패착이 된 이유가 있었나요? 그렇죠. 백미당은 네. 그 홍 회장 일가에게 남겨둔다는 거하고 네. 홍 회장 일가의 어떤 그런 경영진에 대한 예우 문제를 네.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일종의 어떤 구두 계약에 따릅니다. 아, 그 페이퍼 사인은 명시가 안 됐네.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럼 말 그대로 우리가 뭐 법정 소송을 다 명문화해서 서류로 다툼을 할 텐데. 네. 그런데 사실 우리 민법상에서는 어떤 구두 계약도 나름대로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소송에서는 이쪽 한인 커플이 손을 들어줬지만 향후에서 어떤 본안 소송에서는 어떻게 될지 아직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본안 소송이 계속 뭐 2년, 3년 동안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씁쓸한 게 이번 소송이 가져다 주는 우리에게 던지는 숙제는 예. 결국 소유와 경영의 분리. 예. 이게 참 안 풀리는 숙제 같아요. 예. 이게 결국 오너 일가들은 계속 다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엄밀히 말하면 주주 소액주주까지 포함한 주주회사잖아요. 예. 그리고 잠깐 제가 남양유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남양유업이 196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네. 남양유업 창업주가 홍두영 회장입니다. 네. 굉장히 좀 훌륭한 경영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 회사 만들 때 직원들하고 같이 숙식을 했답니다. 네. 그리고 회장이 되어서도 이렇게 양말이 네. 이 구멍이 나면 그걸 기워서 네. 신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전까지만 해도 남양유업의 또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보면 우량아 선발대회가 있었죠. 혹시 네네. 아시나요? 아, 저도 기억이 나요. 네, 그 우량아 선발대회를 남양유업에서 했었습니다. 전 심지어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우량아 선발대회에서 우량아가 됐어요. 예. 그러다가 네. 2010년 홍두영 회장이 타계 이후에 네. 지금 홍우식 회장이 경영권을 승계받고 난 다음에 네. 굉장히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네. 미국의 그 역사학자 프란시스 후쿠야마라고 했습니다. 역사의 종언이라는 책을 썼었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하길 자본주의 가장 큰 동목은 신뢰라고 했었습니다. 네. 결국 신뢰가 깨어지니까 네. 남양유업처럼 이렇게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한 거죠. 시장에서의 가치는 떨어지고 소비자들이 더 이상 남양유업 제품을 찾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뭐 남녀 간에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고 네.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아니면 또 기업과 주주들 간에도 네. 가장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신뢰 자체가 흔들려져 버리면 여기서 촉발되는 뭐 불매 운동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일파만파 부작용이 나타나죠. 네. 네, 오늘도 그 재계 산업계 소식 전해주신 수지 한우식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한 주간 증시 이슈를 다루는 코너입니다. 증시 핫 이슈 코너 스투데이의 김필주 기자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게임회사 NC소프트가 최근에 주가가 리니지 W가 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급락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리니지 W가 출시되면서 흥행 성적은 일단 좋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림과 같이 NC소프트의 신작인 리니지 W가 출시가 됐는데요. 네. 이틀 만인 지난 6일 양대 앱마켓 매출 1위를 달성했습니다. 네. 특히 리니지 W는 출시 전날 역대 NC게임 가운데 최대 1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NC 관계자에 따르면 리니지 W의 첫날 매출은 지난 2017년에 출시한 대박난 그 리니지 M의 매출 107억 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네. 현재 한국, 대만, 일본을 비롯해서 12개의 나라에 동시 출시했고 내년에는 북미, 유럽, 남미 등으로 출시 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그 온라인 게임을 즐겨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우리 네. 김필주 기자는 리니지 게임을 해보셨나요? 저도 뭐 해보진 않았습니다. 이번 반이 리니지 W라고 하면 제가 감이 안 오는데 네. 뭐 전 작품보다 상당히 뭐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예, 많이 업그레이드됐고 뭐 게임의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탄탄해졌다고 이제 시장에서 반응을 했는데 주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초기 흥행 선적은 좋은데 네. 주식시장 반응 싸늘했다 이렇게 네. 반응을 봐야 되네. 네, 맞습니다. 그럼 매번 신작 게임 출시 때마다 이렇게 주가 하락을 하고 있네요. 이럴 거꾸로? 예, 그 지난 8월에도 NC소프트는 그 신작 게임 블레이드 앤 소울을 공개했습니다. 네. 하지만 흥행 부진으로 주가가 급락을 했었는데요. 네. 사전 예약자가 이제 746만 명이나 몰려서 이 리니지 네. 그 M보다 이제 더
흥행을 했다라고 했지만 네. 결국에는 이 게임이 지나친 과금이랑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유도해서 이용자의 외면을 받으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NC 소프트는 이제 자사주 매입을 이제 공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주가 방어에 힘썼지만 그래도 주가는 60만 원 밑으로 속절없이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NC 소프트가 그 주가 하락 외에도 기업 이미지가 추락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네. 그 NC 소프트가 회사 내에 벌어지는 성희롱을 묵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인데요. 아, 성희롱이 있었네. 예, 지난 10월에 네. 이 직장인 커뮤니티 앱인 블라인드에서 이 NC 소프트 엔터 사업실 내 성희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네. 이때 피해 여성 직원들은 회사에서 상사가 뭐 머리를 쓰다듬다든지 네. 목 뒤를 만진다든지 네. 아니면 조언한다면서 새벽까지 개인 연락을 하거나 뭐 네. 교육 명목으로 둘이 만난다든가 뭐 이런- 어느 일개 한 사람의 예, 맞습니다. 행위인가요? 예, 그런 사람 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네. 그런 글을 썼는데 NC 소프트가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서 이런 이미지가 추락한 사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법적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네. 지금 이제 회사 내부적으로 지금 조치를 해서 지금 네.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회사 내부적으로만 지금 조치를 하고 네, 있다. 맞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네. 이게 그 게임 회사들이면 특히나 젊은 직원들이 많을 텐데 네, 맞습니다. 이런 회사 내 성추행 사건들 아직도 이렇게 기업 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선제 조치가 잘 안 되나 봐요.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네, 또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K 케미칼 SM 상선이 요즘 잘 나가고 있는데 SM 상선은 상장 철회를 하면서 이틀째 네,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요? 예,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네. 이 TK 케미칼은 SM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네. 이 SM 상선의 지분을 약 30%를 보유하고 네. 있는데요. 올해 4분기에 국내 기업 공개, 즉 IPO를 예상한 이 SM 상선이 상장을 연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SM 상선의 주주인 TK 케미칼의 주가가 무려 15%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SM 상선이 상장되면 상장 차익을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네. 상장 철회를 네, 선언하면서 맞습니다. 뭐 실망 매물이 많이 나왔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그 SM그룹의 우호연 회장이 네. 모 경제신문사에 나온 그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300억대 인수해서 매월 300억씩 수익을 챙긴다, 네. 벌고 있다라고 기사를 봤는데 정말 마이다스의 손은 맞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해운 운임 하락이 그 네. 예상되면서 공모를 철회했다고요? 예, SM 삼성 측이 이제 밝힌 이 내용으로는 이 해운 운임이 하락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이 예상 공모가가 낮아서 네. 철회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당초 SM 삼성 측은 최소 주가가 25,000원 이상으로 될 것을 기대했는데요. 네. 예상 공모가가 이에 미치지 못하자 상장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네. 네. 그 외에 뭐 또 다른 또 공모를 철회했던 또 배경이 있네. 예, 그 공모 방식이 이제 좀 특이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공모주 절반을 일반 공모로 하고 나머지 절반을 이제 구주 매출로 했습니다. 네. 이 구주 매출로 하게 되면 이제 투자자들이 이 상장하는 기업에 투자를 잘 꺼리는 상황인데요. 네. 이 SM 상선은 총 공모 주식수 가운데 50%를 이 신주로 모집하고 나머지는 이 구주 매출로 하기 때문에 신주로 상장한 이 금액만 회사에 재투자되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이 많이 꺼려한다는 게 전언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상장 철회를 했으면 앞으로 SN 그룹주들 어떤 네. 영향을 받을까요? 예, 원래 이 신주 발행과 구주 매출을 통해서 원래 SM 그룹에서는 상당히 많은 돈을 이제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신주 발행과 구주 발행을 약 1,692만 주씩 구성하는 구조로 짰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제 공모가가 만약에 밴드 최상단인 25,000원이면 이 3사가 구주 매출이 약 4,200억 원이 확보될 예정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는 SM 상선이 이 4,200억 원을 만약에 가졌으면 어떻게 이걸 활용할지가 상당히 큰 관심이었는데 이러한 돈을 이제 결국에는 철회를 하면서 받지 못하면서 이 SM 그룹에서도 큰 돈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러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이 시장에서의 전망입니다. 근데 SM 상상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캐시플로우가 좋아요. 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그룹 차원에서도 굳이 기업 공개를 할 필요성이 네, 없다. 오히려 상장을 안 하고 비상장으로 갖고 있는 것이 네. 오너나 그룹사 차원에서는 더 득이 많이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 같네요. 예, 나중에 뭐 해운 운임이 또 올라갈 때 그때 네. 또 뭐 좀 더 돈을 땡길 수 있으니까 그때를 네. 아마 더 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간단히 광고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코인 중 나는 무엇을 믿고 선택해야 할까? 대한민국 어디서나 결제를 바로 쓰는 즉시 할인이 바로 난 페이코인을 믿고 쓴다. 코인을 바로 쓰다 페이코인.
네, 여러분은 지금 자본시장 전문 심층 취재 코너 폭물 레이더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계속 이어서 증시 핫이슈 코너 방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국민의힘 윤석열과 홍준표, 결국 윤석열 씨의 완수로 끝났습니다. 경선 패배를 당한 홍준표와 관련돼서 상장 기업들의 연관된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역시 정치 테마주 쉽지 않습니다. 많은 위험이 있는데 자, 홍준표 의원의 패배로 인해서 하한가 종목들이 속출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 하한가 종목들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요. 경남 스틸 주가가 이제 그날 하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경남 스틸. 예, 경남 스틸이 이제 홍 의원이 경남도지사를 지내던 당시에 이 최춘경 경남 스틸 회장이 경남 상공회의소 협의회 회장을 맡았다는 점에서 관련주로 부각을 받았었습니다. 네. 이 외에도 한국선제도 하한가, TBC도 하한가 이렇게 하한가를 다 맞았는데요. 네. 휴맥스 홀딩스는 하한가는 아니었지만 이 16% 하락했습니다. 네. 휴맥스 홀딩스는 이 변태규 휴맥스 홀딩스 대표이사가 홍의원과 변대규, 예. 예, 맞습니다. 네. 변대규입니다. 예. 홍의원과 대구, 영남고 동문이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로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선은 끝났고 이제 그야말로 야구로 치면 코리안 시즌이 남았는데 네. 내년도 대통령 선거 이재명 씨와 윤석열 씨의 한판 대결이 펼쳐질 텐데 네. 또 주식시장은 단순히 누가 대통령이 되는 거 이상으로 네. 관련 기업들 찾기가 분주할 텐데 맞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종목들, 주의해야 될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로 선정되면서 관련주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네. 뭐 서현이라든지 서현 탑메탈 네. 이런 기업들이 또 급하게 올랐고요. 네. 그 외에도 뭐 애니능률, 크라운제가, 깨끗한 나라, 덕성 이런 관련 이 기업들이 윤석열 테마주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들 종목은 주로 대표이사나 뭐 최대주주, 사회이사가 뭐 윤석열 후보와 같은 뭐 파평윤 씨라든지 네. 아니면 뭐 학연이나 지연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윤석열 주로 거론이 됐고요. 금요일 날 이재명 대선 후보 이 이재명 관련 테마주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뭐 에이텍TN이라든지 뭐 토탈소프트 아니면 네. 프리엠스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 정치 테마주에 엮이기만 하면 패대기 종목들이 많이 나와요. 하한가 속출하는 종목들.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뭐 그런 종목들이 속출을 했습니다. 뭐 물론 주가가 급등할 때 이 최대 주주들이 뭐 자사주를 처분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 정치 테마주로 묶이면서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이러한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 회사들이 만약에 정치 테마주로 묶인다면 이 주가 급등을 오히려 반기는 대세라고 합니다. 네. 이 적극 해명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틈에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윤 전 총장의 테마주로 꼽힌 이 덕성 임원들이 경선 결과 이 보유 주식을 모두 처분했습니다. 네. 덕성은 등기 임원인 김성진 전무가 이날 주식 6,000주를 모두 처분했고 김종태 상무가 주식 430주를 전부 장내 매도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네. 정치 테마주가 주식시장에 언제 처음 이렇게 바람이 불었는지 혹시 아세요, 김필주 기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제 기억 2000년대 중반이었었죠.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될 때 네. 그때 건설주들이 일제히 올리면서 4대강 관련주 네. 뭐 등등 하면서 상당히 많은 정치 테마주가 그 당시부터 시작이 됐고 네. 특히 정치 테마주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항상 또 찾아오는 것이 금융당국의 조사, 네. 시장 조사가 이어지고 거기 관련된 주가 조작 사범이 상당히 많이 구속이 되곤 했는데 네. 어김없이 이번 또 대선에도 정치 테마주와 관련된 주가 조작 사건들이 네. 또 많이 검거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네. 예,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광진인텍 자회사로 프로닉스를 두고 있죠. 자율자용 음파 탐지 기술을 한국과학기술원과 협력해서 개발 중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기술 개발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예, 강진엔탁의 자회사인 프로닉스가 이 카이스트와 협력해서 공진형 초음파 센서를 활용한 자율주행차용 소나와 관련 신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닉스가 개발 중인 기술은 기존 차량에 사용되던 초음파 거리 측정 센서의 측정 거리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을 함께 개발 중인 카이스트 연구팀은 지난 10년간 연구 개발로 이 초민감 공진형 음성 센서를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개발한 센서의 특징, 뭐 장점들이 많다고요? 예, 그 보청기나 음성인식 기계를 우리가 활용을 할 때 조금 떨어진 곳에 소리를 잘 못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인간의 귀가 가진 능력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프로닉스에서 개발 중인 이 센서는 인간의 달팽이관이 작동하는 방식으로 이 인간이 인간이 듣는 것처럼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기존의 마이크로폰 대비 프로닉스의 센서는 최고 8배 먼 곳의 소리를 감지할 수 있고요. 최고 22배의 깨끗한 음성 신호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손가락마다 다른 지문처럼 네. 사람의 다른 목소리 성분을 성문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성문을 분석한다는 주요 기술 네. 내용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프로닉스 이번 미국 시장에도 진출을 하고 네. 다음 주에 상당히 증권가의 자본시장에서 애널리스트 기자들 동반한 그런 뭐 네. 설명회가 있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곧 미국에서도 또 설명회가 이루어지고 미국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로닉스는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과의 긴밀한 협업을 위해서 미국 델라웨어주에 지사를 설립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음성인식 센서 기술 상용화를 위한 공동 연구 진행이 목적이며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등을 이사로 선임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최근엔 또 그 강진인텍과 또 상장 기업이죠 웰크론한텍이 신사업을 협업한다는 또 체결식을 가졌어요. 네, 어떤 맞습니다. 내용이에요? 그 웰크론 한텍은 이제 플랜트 종합 건설 전문 기업입니다. 이러한 웰크론 한텍과 차량용 부품 업체인 광진인텍이 공동으로 이웰 그리고 이웰 에너지를 인수하고 함께 친환경 바이오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광진인텍이 보유 중인 이웰 그리고 이웰 에너지의 지분 절반을 웰크론 한텍이 인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웰 에너지가 폐 목재로 고형 연료를 생산하면 이를 웰크론 한텍이 자사의 에너지 부문이 보유한 기술 노하우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게 이 두 회사의 보관입니다. 네. 앞으로 강진인텍 그 음성인식 기술에 대해서 계속 추가적인 또 그 기자들이 미국 출장을 가니까 네. 추가적인 또 보도 계속 이어서 네.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릭스 솔루션 코스닥의 소형주죠. 네. 최근에 대규모 자금 조달을 하면서 7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왜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죠, 주가가? 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릭스 솔루션이 대규모 자금 조달 소식에 7거래일 연속 급등을 했습니다. 네. 릭스 솔루션 주가는 지난달 28일부터 7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달 29일 장 마감 후에 3자 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세채 발행 소식을 했습니다. 네. 이 3자 배정은 거의 뭐 한 200억 정도고요. 네. 전환사채도 거의 뭐 한 500억 정도입니다. 네. 이렇게 대규모의 한 700억 정도의 돈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개미 투자자와 다양한 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주가는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에 그 주가가 오른 릭스 솔루션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회사죠? 예, 이 회사는 이제 네트워크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네. 이 유무선 네트워크와 시스템 통합, 장비 임대, 전상망 관리 솔루션에 이르는 종합적인 이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이 자회사는 반도체 유통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KT와 함께 이 네트워크 장비를 임대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현재까지도 KT가 시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다수의 기업용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소식을 전해 주셨지만 정치 테마주. 네. 이번 릭스 솔루션도 또 윤석열 의원의 또 정치 테마주로 엮이곤 하는데 어떤 네. 내용으로 엮이죠? 윤 전 총장이 강조하는 이 공정경제 정책의 수혜를 입어서 한 차례 급등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이 중소형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이제 특징이 부각되면서 윤 전 총장이 당선 시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이 공정경제 공약을 구상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에 따라 이 공정경제 3법의 규제 기준이 강화되면 이 중소형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릭스 솔루션도 이 정책 테마주에 한번 엮인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증시 핫 이슈 소식 전해주신 김필주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코너는 한 주간 암호화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위클리 스투데이의 김용석 전문위원 오늘도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이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대형 엔터 기업들과 그 손을 잡고 NFT를 발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상당히 이런 합종 연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두나무 업비트를 소유하고 있는 두나무와 방시혁 회장의 그 회사가 예. 손을 잡았는데 어떤 내용이었었죠? 우선 방시혁 회장이 이끌고 있는
BTS가 네. 소속해 있는 하이브죠? 회사 이름. 예, 하이브에서 최근 두나무와 합작 법인을 세우겠다 설립을 네. 해서 NFT 관련 사업을 개진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이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비단 하이브뿐만이 아니라 JYP하고도 협약을 네. 맺었어요. 네. NFT 관련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우선 그 내용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뭐 예상하기로서는 뭐 BTS라든지 네. 아니면 소속 아티스트들의 어떤 음원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진 혹은 그런 내용들을 NFT화 시켜서 판매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네,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이 있어서 간단히 다시 한번 좀 처음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예. 엔터 기업들과 암호화폐 업계가 손을 잡고 NFT를 발행한다. 이거 좀 쉽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이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팬들이 굉장히 네. 많겠죠. 네. 팬들이 많고 이 팬들 같은 경우에는 아티스트와 관련된 그리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특히 좋아하는 아티스트와 관련된 음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소유하고 싶은 네. 생각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소유를 하고 싶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찍어낼 수는 없겠죠. 네. 그리고 거기에는 희소성이 네. 있으면 있을수록 그 가치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NFT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 위변조 방지 기술을 탑재한 어떤 컨텐츠를 판매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당시 그런 스타들의 예. 뭐 브로마이드 사진이라든가 레코드 예. LP판이라든가 예. 이런 걸 사서 소유를 하려고 했지만 혹시 책받침 같은 예, 것도 책받침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때는 책받침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런 근데 뭐 이 설명을 하시면서 보면 나이 차이가 확 느껴지는데, 네, 어쨌든 이런 소유를 하는 데서 우리는 직접 손에 만지고 눈에 예. 보여야 이게 소유가 느껴지는데 예. 요즘 세대는 NFT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간접 소유를 하면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또 간접 소유를 하는 그런 형태의 자기 팬들을 위한 그런 형태의 소유가 되는 방식이다. 그렇게. 그걸 간접 소유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요즘 팬들이. 특히 NFT 기술이 익숙한 그리고 블록체인이 익숙한 요즘 세대의 팬들이 네. 이 NFT 기술을 통해서 발행된 혹은 뭐 제작이 된 컨텐츠들을 진짜 소유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이외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복제본, 복사본 정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또 그 컨텐츠의 가치도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실제로 구찌 같은 경우에도 NFT 기술을 통해서 네. 실제로 신을 수 있는 신발은 아니지만 네. 핸드폰상의 뭐 홀로그램이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또 신발을 판매를 했습니다. 신발을 신어야 되는 게 아니고 예. 홀로그램으로 판매를 한다. 아무래도 이 신발 같은 경우에도 메이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 상품으로 많이 좀 네. 이용이 되다 보니까 네. 구찌 측에서도 그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형태의 NFT가 발행이 되고 있네요. 예. 자, 그렇다면 이런 엔터 산업계에 앞으로도 이런 발행 상당히 많은 형태의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예. 이런 형태의 NFT가 많이 발행되겠죠. 그렇죠.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NFT 기술뿐만 아니라 그 네. 이상의 어떤 블록체인 기술이 나온다라고 하면 또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엔터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지금 하지 못하는 그런 산업에서도 많이 차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최근 들어서 우리 K엔터가 상당히 글로벌화되면서 예. 상당히 대한민국의 K엔터가 선방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런 엔터와 NFT가 같이 손을 잡으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국위 선양하고 예. 있는 거죠. 그렇죠. 무조건 좋게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죠? 우선은 우리나라의 그런 컨텐츠들, 엔터 기업에서 제작하고 배포를 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현상입니다. 국위 선양이고 네. 특히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 네. 전 세계적으로 많이 흥행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컨텐츠도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네. 한번 보여준 사례가 되는 거죠. 네. 굉장히 의미는 큽니다. 네. 하지만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고 NFT, 특히 NFT 관련해서 암호화폐를 발행을 하겠다, 네. 상품을 발행을 하겠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하이브의 BTS, 네. 뭐 대표적인 음악들이 굉장히 많지만 예를 들어서 다이너마이트가 NFT를 통해 발행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게 했을 때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 자체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네. 이것을 음원을 만약에 판매를 하겠다 하면 그 가격도 상당할 거고요. 이거를 단일 한 명에게 그리고 단일 암호화폐 혹은 단일 상품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느냐. 구매하는 사람이 없을 거다라는 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NFT 자체로 유통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이 부분에는 팬들이 분할해서 구매를 할 수 있게 암호화폐 형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뭐 투자 수단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괜찮겠지만 이런 음원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브로마이드, 사진 이런 부분이 NFT로 발행이 됐다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진만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이냐. 네. 그러니까 더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내가 그 NFT로 발행된 사진 사서 어디다 쓸 건데 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당장에 사면 좋겠죠. 네. 하이브에서 본사에서 BTS 관련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팔았고 내가 그걸 샀다, 내가 소유를 했다 네. 한다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죠. 좋은데 그게 얼마나 갈 것이냐. 네. 그리고 이 가치가 지금 내가 이걸 구매했을 때 들어간 비용이 어디까지 보전이 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위험 요소가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듣는 저로서도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예, 아무리 제가 좋아하는 뭐 스타가 있어도 선뜻 사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와닿지가 않네요, 아직. 그렇죠. 네. 자, 이런 NFT를 통해서 이런 암호화폐 쓰임새가 앞으로도 많아지겠네요.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미술품이라든지 혹은 부동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NFT로 발행을 했을 때 특히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그 운반비에 네.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아낄 수가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미술품이 직접 운반이 되지 않고 내가 갖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NFT로 전환을 했을 때 내가 멀리 있는 미술품이지만 내가 소유를 하고 있다. 직접 관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걸 투자에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쓰임새는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그 기술력, 블록체인 기술력 자체가 얼마나 검증이 됐는지 그리고 만약에 정말 가치 있는 물건이다 혹은 가치 있는 뭐 부동산 혹은 뭐 어떤 유동 자산이다 했을 때 이것을 정말 온전하게 그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기술을 입힐 수 있는지가 상당한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엔터 산업에서 발행한 암호화폐로 인한 또 장점, 단점이 있을 텐데 그걸 좀 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우선 블록체인,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이 되고 있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더 넓은 범위의 시장을 공략을 할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네. 굉장히 오래전에 크게 유행했던 그런 아티스트나 음악 관련해 가지고 우후죽순으로 이것을 발행하고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라는 네. 얘기입니다. 상당히 많겠어요. 그렇죠. 네. 자, 또 최근에는 넷플릭스에서 히트를 친 오징어 게임의 이름을 차용한 또 코인이 만들어졌다고요? 예. 이게 뭐 좀 신빙성이 있는 얘기들이에요? 어때요? 실제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네.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 발행한 코인이 네. 이름 자체가 오징어 게임 코인입니다. 네. 사람들에게 오징어 게임 코인을 구매를 하면 네. 추후에 오징어 게임을 실제로 개최를 하고 여기에 네. 참여를 할 수 있게 하겠다. 네. 다만 이 게임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오징어 게임 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한 사건입니다. 아, 실제로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그 내용은 그대로 하겠다. 예. 토큰을 사면. 토큰을 사면 네. 게임을 주최를 하고 참가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최초에 한국 돈으로 11원에 네. 상장을 했습니다. 네. 상장을 하고 이게 330만 원까지 치솟아 올랐죠. 330만 원이요? 예. 11원짜리가? 11원짜리가 한국 돈으로 330만 원, 와, 어마어마하네. 최고가 330만 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개발자가 이 러그풀이라고 해요. 네. 이 용어를. 네. 러그풀이라는 게 양탄자를 갑자기 잡아당겨서 네. 그 위에 서 있던 사람들을 네. 넘어뜨린다라는 네. 건데 아. 이 러그풀 사기를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가격이 1.1원 네. 혹은 거의 뭐 0달러에 수렴을 할 정도로
가격이 하락을 했죠. 지금은 예. 지금 얼마 거의 뭐 0.1원이요? 0.1원이라고 어떻게 표현하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0.1원이면 이게 우리 단어로 하면 1전이네요. 1전. 그렇죠. 1전 미만의 가격이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아, 또 그렇게- 이런 또 예. 그 사기라고 봐야죠. 이 정도면. 사기죠. 네. 애초에 목적이 분명했던 사기라고 네.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최근에 제가 그 아는 강남의 술집 이름이 오징어 게임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예. 요즘 정말 여기저기 오징어 게임이 난리도 아니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비단 콘텐츠 관련 산업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기 사건으로 봐야 되나요? 콘텐츠가 관련이 됐기 때문에 네. 좀 더 많은 범위의 사람들 혹은 더 많은 피해자를 발생을 시켰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네. 비단 이게 콘텐츠이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 암호화폐, 전 세계적으로 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그 거래소 산업에서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묻지마 투자식 그 암호화폐, 가상화폐 이런 투자 형태를 봤을 때 예, 궁극적으로 책임은 본인 뭐 투자자 본인이 져야 될 부분이잖아요. 예,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경종을 울릴 수 있게끔 좀 뭐 따끔한 얘기해 주실 부분들이 있나요?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많죠. 네. 많은데 비단 이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라고 치부를 하기에는 너무 가혹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을 뭐 어른들이 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이 뭐 발생하는 사기 사건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뭐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는 게 진정한 어른의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그 암호화폐 소식 전해주신 스투데이의 김영석 전문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는 첫눈도 내린다고 하는데 이번 주 후반까지 또 비가 계속되고 초겨울 추위까지 이어진다고 하니 여러분들 옷 두툼하게 입고 외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